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바로 시작하겠고요. 지금 넌스테미 멀티베슬 카디오적 샥 환자에서 컬플 리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 보시면 넌스테미 샥 카디오적 샥 환자인데 LAD도 굉장히 심하고 보면 라이트 코로나트리는 토탈 오클루전이고요. 더 컴플렉스 아터리 프록시마를 보면 헤지니스가 있고 레프트 메인도 있고 이런 멀티베슬 디지즈에서 어디가 컬프릿인지 우리가 찾아내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넌스테미 같은 경우는 EKG 파인딩하고 컬프릿 아터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컬프릿 리전을 찾아내가지고 빨리 치료를 해주는 게 이런 환자들에게 예우를 좋게 하는 것이 되겠죠. 넌스테미 환자를 보니까 멀티베슬이 40에서 80% 거의 50% 이상 된다고 보고되어 있고요. 레프트 메인이 컬프릿인 경우가 25% 정도 되고 넌 레프트 메인이 컬프릿인 경우가 75% 정도 됩니다. 어찌됐든 멀티베슬 PCR을 한꺼번에 하든 컬프릿 온리 PCR을 하든 환자의 컬프릿 리전을 찾아서 치료하는 게 좋겠죠. 뭐 장단점들은 다 아실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MI 환자의 멀티베슬이 한 50% 이상 된다고 보면 샥이 있게 되면 컬프릿 온리 PCR을 하든 스테이지드 멀티베슬 PCI를 하든 인덱스 프로시저 때는 컬프릿 아트리는 꼭 치료를 해줘야 된다는 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카디움 샥 환자 스테미를 비교를 해보면요, 넌스테미가 멀티베슬 디지즈가 많고 트리플 베슬 디지즈가 더 많습니다. 멀티베슬 PCI를 한 것과 컬프릿 온리 PCI를 한 이런 아까 김민철 교수 잠깐 보여줬는데 NCDR 데이터를 보면 넌스테미 카디움 샥 멀티베슬이 72% 정도 상당히 많고요. 넌 레프트 메인 컬프릿이 76%, 하스피털 모탈리티가 33% 정도 되니까 굉장히 모탈리티가 높죠. 잘 치료해서 퇴원을 하게 되면 뭐 멀티베슬 PCI 하든 컬프릿 온리 PCI를 하든 예우는 비슷하다고 되어 있고요. 70대 남자 환자이고 뭐 디스미아이고요. BP가 82, 40, 뭐 트로포닌 락테이트 올라가 있고 스테이지 P의 카디오닉 샥이고요. EKG 보시면 뭐 여기 이쪽에 레터럴 리드 쪽에 ST 디프레션이 있는 것 같고 인피리어 리드에 Q, 올드 Q가 있는 것 같죠. 에코를 보시면 멀티베슬 테리토리의 MI고요. 인젝션 프랙션은 30% 정도 됐습니다. 인지오 보시면 처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환자인데요. 레프트 메인 디스탈도 좀 있고 LAD 굉장히 크리티컬하고 서컴플렉스 아터리 뭐가 해지한 게 좀 보이시죠? 라이트 아터리 토탈 오클루전. 어디가 컬프릿 리전이고 어디가 어큐트 리전인가 우리가 찾아내서 거기부터 치료를 하는 게 맞는데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아마 서컴플렉스 아터리를 컬프릿 생각하고 서크 그다음에 라이트 아터리를 인터벤션 했습니다. EKG가 넌스테미 멀티베슬 환자에서 컬프릿을 맞추는 스페시피시티는 높은데 센시티비티가 굉장히 낮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체스트 페인으로 오셨고 뭐 노아에피를 달아도 BP가 80에 50, 스카이 C의 카디오 샥이고요. EKG에서 점령한 ST 엘리베이션 디프레션 없었고 이제 오시면 프록시멀 LAD 크리티컬 리전 콜레트럴 라이트 코로나트로 가고 있고요. 서컴플렉스 프록시멀 라이트는 토탈. 어디가 컬프릿이고 어디가 어큐트 리전인지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환자는 에크모를 하고 LAD만 컬프릿 온리 PCI를 시행했던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인하스피털 서든 카디악 데스 환자인데요. 트로포닌 올라가 있고 락테이트 올라가 있습니다. 레터럴 리드 쪽 ST 디프레션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에코는 EF 35% 정도 주었고 LAD 프록시멀, 서크 디스탈, 라이트 코로나트리 굉장히 심한 3베슬 디지즈가 있고요. 어디가 컬프릿일까요? 우리 에크모 살고 이 환자는 멀티베슬 PCI를 다 시행을 했습니다. 코로나리 엔지오그램으로 넌스테미 멀티베슬 특히 샥 환자에서 컬프릿 리전을 찾아낼 수 있는 확률 얼마나 될까요? 엔지오상 플락 럽처처럼 보이는 그런 모폴로지컬 피처가 있죠. 인트라루미널 필링 디펙트, 플락 얼서레이션, 플락 이레귤라리티, 다이섹션, 플로우 떨어져 있을 때. 이게 진짜 다 맞을까요? 어떤 분이 이제 엔지오하고 MR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넌스테미 환자에서. 다 다르다는 거죠.
틀리다는 것이죠. 보면 NGO에서 여기는 IRA를 못 찾았는데 MR에서는 라이트 코너터리 임팍. 여기는 NGO에서는 LAD인데 MR에서는 서컴플렉스. NGO에서는 LAD인데 MR에서는 아밀로이도시스. NGO에서는 IRA를 못 찾았는데 MR에서는 마이오카다이티스. 정리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넌스테미 환자에서 IRA를 찾을 수 있는 NGO로 찾을 수 있는 확률이 63%,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중에서도 MR을 실제로 해보니까 MR하고 NGO가 맞는 경우가 41%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NGO에서 못 찾아낼 확률 37%인데 MR로 22%에서 찾아냈다. 그래서 NGO만 가지고 찾아낼 수 없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 이미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넌스테미 샥 환자에서 멀티베스 환자에서 이미징 스터디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실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애매한 경우는 우리가 이미징 통해 가지고 벌러럴 플락이 있는 데를 찾아내야 되겠죠. 이 환자는 66세 남자 환자인데 넌스테미 샥이고요. LAD 굉장히 심하고 플로우 떨어져 있고요. 서컴플렉스 아트리도 군데군데 심하고 OM도 그렇고요. 플로우가 떨어져 있습니다. 레프트 메인도 그렇고요. 어디가 컬프릿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LAD 중요하니까 LAD를 먼저 인터벤을 하고 환자가 조금 스테이블해지니까 아이부스를 레프트 메인 쪽으로 했거든요. 프록시마 LAD고 서컴플렉스 아트리고 레프트 메인 여기 이제 플락 럽처돼 있고 스럼부스가 있죠. 그래서 이 환자는 LAD인지 서컴플렉스인지 레프트 메인인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LAD는 아이부스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레프트 메인만 봤을 때는 레프트 메인이 플락 럽처되면서 스럼부스 포메이션이 되면서 MI 샥이 왔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멀티베스 PCR 다 했고요. 파일 엔저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MI 환자에서 뭐 아이부스 통해서 벌러럴 플락 대택할 수 있고 뭐 OCT로 스럼부스 잘 볼 수 있죠. OCT 가지고 MI 환자의 어떤 에티올로지를 알 수 있죠. 이 환자는 플락의 이로전, 이 환자는 플락의 럽처, 이 환자는 칼시파이드 너즐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스펙트로스코피로 이제 리피드를 잘 찾아낼 수가 있겠죠. 스테미하고 넌스테미 비교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넌스테미가 스테미보다 좀 덜 벌러러블 하지만 그래도 넌스테미도 플락 럽처, 스롬부스, 리피드 플라이크 이미지 아이부스로 다 관찰이 되기 때문에 NGO로 잘 애매할 경우는 아이부스로 이런 벌러럴 플락 캐릭터를 찾아내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OCT로 보면 스테미의 플락 캐비티고요. 여기 넌스테미의 플락 캐비티죠. 그러니까 뭐 벌러럴 플락 캐릭터는 넌스테미가 스테미보다 더 적게 관찰이 되지만 플락 럽처도 다 관찰이 되고요. 플락 럽처의 캐비티 사이즈는 뭐 스테미가 더 크겠죠. 그래서 넌 스테미든 스테미든 컬플 리전은 아마 벌러럴 플락이 다 존재를 하겠고 넌 컬프릿도 보면 플락 럽처나 마이크로베슬, 칼시피케이션, 레이어 패턴의 OCT 파인딩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데가 아마 컬프릿 리전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펙트로스코피는 역시 뭐 컬프 리전이 넌 컬프릿보다는 넌스테미여서요. 맥셀, CBI, 포미니빌리타가 3.4배가 높고 400 이상인 경우가 64%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CRM이 2021년도에 보고된 건데 여기 라이트 코너트 굉장히 심하고 LA도 심하고 레프트 메인도 심하고 어디가 컬프릿일까? 넌스테미의 멀티베스 디지즈 환자를 엔조로 컬프릿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게 86%라고 이분들은 말을 했고요. 14%는 못 찾았는데 일부의 환자에서 55명에서 이미징 스터디를 했는데 53명에서 컬프릿 아터리를 찾을 수 있었다. 그래서 엔지오로 못 찾는 경우 이미징 스터디를 하면 거의 대부분 컬프릿 리전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벌러럴 플락이 존재하면 컬프릿 리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미징 가이드 PCR을 하면 뭐 예후가 좋죠. 우리나라 카미르 데이터도 보면 오히려 아이버스는 조금 MI 환자 줄고 있고 OCT는 좀 늘고 있다고 그러네요. 아무튼 이미징 가이드 PCR 했을 때 엔지오 가이드보다 예후가 좋다. 이런 여러 가지 스터디를 통해서 보면 이미징 툴을 이용을 했을 때 일단 엔드포인트를 맞출 확률이 NPV가 굉장히 높고요. PPV도 뭐 보고에 따라서는 40%까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넌스테미, 뭐 멀티베슬 이런 환자들에서 일단 엔지오로 일단 컬프릿 리전을 찾는 게 대부분이겠죠. 아까 뭐 86%까지 찾은다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더군다나 샥이 동반돼 있으면
우리가 이미징 스터디를 하기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엔조가 굉장히 앰비겨스하고 컬프릿 리전을 찾을 수 없을 때는 반드시 이미징 스터디를 해가지고 멀티베슬 PCI를 하든 컬프릿 온리 PCI를 하든 컬프릿 리전을 잘 치료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